수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름마다 신천 상류에 무료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대구시는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바로 아래쪽인 장암교에도 물놀이장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수달의 주요 서식처였고 결국 물놀이장 운영 계획은 백지화됐다. 현재 신천과 금호강엔 15마리 정도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수달의 인공 보금자리를 조성했다. 이런 돌무덤이 있는 곳에서 저렇게 우리가 큰 파이프를 연화놓으니까요. 충분히 얘들이 아마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보이거든요. 얘들이 나와 다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과 사용이 쉽도록 특성을 고려한 맞춤 보금자리다. 이렇게 뼈들과 비늘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수달이 먹이를 먹고 자기 영역 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2005년부터 홍보 안내판 설치, 실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 그런데 막상 관청에 찾아와 보니 수달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뜻밖의 많지 않았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수달뿐만 아니고 야생동물 보호는 어느 만큼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을 참여케 하고 그 환경단체들의 뭐 정보 교환이든지 근데 그 주 성공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는 신천의 수달들. 늘상 하는 예산 부족 타령보단 수달에 대한 관심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먼저가 아닐까. 자연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제 저희가 조금 한 발자국 더 양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어느 정도 그 수달을 위해서라면 좀 규제를 우리가 좀 양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벚꽃과 함께 다시 찾아온 봄. 수많은 인파로 무심천이 가장 활력 넘치는 계절이다. 도시마천은 도시에 남아있는 최후의 자연 성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심천에서 편안함을 느끼나 보다. 고요하고 평온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 속에서 물든 스트레스가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생활에 찌들어 있다가 이렇게 동기들이랑 무심천 오니까 폭구경 오고 저희가 꽃은 아니지만 재밌어요. 청주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무심천.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이자 정감 어린 자연 속 하천이었던 무심천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급속한 변화를 맞이했다. 1970년, 80년대에 이르러서 그 청주시가 도심화, 산업화가 이제 시작되므로 도심에서 부족한 공간을 하천 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주차장이나 하상도로를 설치하여 조명 하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 하상도로. 결국 무심천은 옛 모습을 잃은 채 콘크리트로 뒤덮였다. 지금까지도 하상도로는 청주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무심천의 생태하천 복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하상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우리는 대전천 하상도로를 대상으로 하상도로가 하천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 한 편을 주목했다. 비가 왔을 때 하상도로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오염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326포인트 차이가 났다.
환경 영향 지수를 나타내는 포인트. 1포인트가 서울과 부산을 134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한다고 할 때, 하상도로가 하천 생태에 미치는 오염도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우리가 그 배기가스를 놓고 보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있는 검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입자상의 물질은 도로에 쌓이게 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들이 마모되는 이러한 현상들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빨리 지나가면 가라앉아 있던 먼지도 부상을 하게 됩니다. 즉 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비가 왔을 때 더 쉽게 하천에 녹아들고 하천의 어류 생태계의 먹이 활동으로 호흡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자상의 물질들의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오염원이 있을 때 하천의 생태계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름철 비가 오길 기다려 무심천에 나가봤다. 하상도로에 쌓여있던 각종 비점 오염원들과 온갖 쓰레기들이 빗물에 쓸려 무심천에 막바로 흘러든다. 하상도로가 호우로 완전히 잠길 때마다 하천의 오염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게다가 대전천과 비교했을 때 무심천은 하상도로와의 사이에 완충지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염원이 곧장 유입된다. 하상도로에 내재된 또 다른 위험은 전주의 도심 하천인 삼천에서 드러났다. 이 정도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렇게 튀어서 나갔고 저쪽에 아직도 핏자국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청주에서 수달이 최초로 발견될 당시, 같은 날 전주에선 길을 잘못 들어 하상도로까지 올라온 수달이 차에 치여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시 역시 도심 하천에 수달이 등장하자 건강한 하천 복원의 상징으로 여기며 환영했다. 하지만 그게 나였다. 2008년 이후 수달이 확인된 이후로 특별하게 하상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수달이 죽었고. 다시 삼천을 찾아가 봤다. 사고 후 전주시는 수달의 로드킬 방지를 위해 뒤늦게 차단막을 설치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 무심천 수달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이다. 무심천을 자연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상도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 2011년 5월 청주시는 시범적으로 무심천 하상도로 전 구간을 하루 동안 전격 폐쇄했다. 사전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다. 제운천교 거기서 좌회전해서 여기로 오는데 여기까지 30분 걸렸다고요. 요거 택시 온 거다 더블로 나와야지. 더블로 더 나와게 생겼어요 지금. 걸어서 하상도로로 내려가 봤다. 차들이 사라진 하상도로는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다. 이런 통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한가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2017년부터 단계적 철거가 계획돼 있는 무심천 하상도로.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가능하면은 무심천 하상도로를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고 또 그게 맞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하상도로 폐쇄는 어렵고 힘든 한 걸음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무심천 하상도로의 일부 구간이 잠정 폐쇄됐다. 자동차가 사라진 이 하상도로 위에선 앞으로 100일 동안 새로운 실험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무심천 수달과 그 친구들에게 우린 또 어떤 소식을 전할지 궁금하다.